네,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하이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신차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는 벤츠의 소형차죠. 이 A클래스와 CLA가 출시됐습니다. 한번 구기자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네. 이번 주에 신차는 A클래스하고 CLA가 있었어요. 이 차들의 뭐 특징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먼저 정확히는 A클래스 세단이고요. 네. A클래스 라인업의 최초의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A클래스는 약간 해치백만 해치백인데 이번에 나왔었는데. 세단이 나온 거군요. 네. 네, 기존에 이제 해치백이 나왔었고 이번에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를 좀 낮추고 좀 길이를 늘린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치백보다 트렁크가 살짝 큽니다. 무려 해치백보다 트렁크가 더 커요? 네, 35리터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트렁크 길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CLA가 2세대를 네. 맞이했고요. 둘 다 벤츠의 새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입었고 또 MBUX, 그쵸, MBUX. 뭐 음성인식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처음 탑재가 됐는데 이 밖에 뭐 다양한 편의 안전 품목으로 상품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이 A클래스 세단하고 CLA는? 네, 먼저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는 3,980만 원에서 시작이 되고요. 네. 또 4,68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CLA는 5,520. 520. 네. 근데 CLA가 살짝 높은 게 이제 좀 역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AMG 라인 이런 것들이 좀 기본으로 적용이 그쵸. 됐고요. 이 밖에 뭐 네. 근데 소형차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가격대가 확실히 그쵸. 있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 프리미엄 벤츠. 브랜드다 네. 보니까 4천만 원은 기본 가는군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사실 2 시리즈도 나오고 BMW가 1 시리즈도 내놨잖아요. 네. 이게 좀 더 수입 컴팩트카가 나올 차들이 있나요? 네, 먼저 폭스바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소형 SUV T-Roc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아우디도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Q2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푸조도 전동화 라인업을 더한 2008, 208을 2, 3분기에 네.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토요타도 프리우스 라인업을 좀 강화해서 지금 시국을 좀 네. 근데 이 사실 컴팩트카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니까 이게 네. 뭔가 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소형차인 거잖아요. 네. 소형차는 국내에서 진짜 안 팔리는 차급 중에 하나인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수입차에서는 유난히 이번 올해 이렇게 컴팩트카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 국산차는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차, 수입차는 약간 좀 프리미엄 그렇죠. 그런 느낌이 프리미엄이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차 쪽에서는 신규 소비층을 이 엔트리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해외에서 수입 신차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이런 차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업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신차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기아 자동차가 4세대 이제 3월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렌토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를 했어요. 네. 이쁘더라고요. 네, 이미 위장막이 벗겨진 사진 그리고 뭐 광고 촬영 중에 찍힌 사진이 있고요. 많이 또 봤죠? 예상도를 그리기도 했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렌더링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네. 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더라고요. 앞모습은 셀토스, 뭐 뒤쪽은 모하비, 네, 뭐 약간 이런 걸 이렇게 다 짬뽕을 해놨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아가 얘기하기로는 경계를 넘는 디자인 이런 컨셉으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기를 넘어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인지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다 보니까 영어로는 뭐 보더리스 제스처 뭐 이런 보더리스 게 하는데 제스처. 뭔 얘기인지는 말은 잘 어려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셀토스의 대자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셀토스가 잘 되니까 좀 네. 키운 것 같아. 약간 좀 묻어가는 느낌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네. 묻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완전 변경이잖아요. 4세대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엔진이나. 네, 일단 그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신형 소나타를 통해서 선보였던 3세대 플랫폼을 탑재를 하고요. 또 이번에 SUV로는 좀 이례적으로 네. 전동화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 큰 차에? 네. 이렇게 큰 차에 1.6 가솔린 터보 기반의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그 성능 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이건 좀 표를 낼 기대가 것 같습니다. 되네요. 네. 이렇게 큰 차의 하이브리드는 또 거의 없던 일이어서 네. 듣기로는 8단 습식 변속기가 올라간다고 네. 하다 처음이래요. 이게 처음 현대기아차에서 네, 처음으로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실험은 현대차가 아니라 맨날 기아차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베타 테스트를 이렇게 베타다. 해보겠다. 약간 이런 얘기 이런 나오던데. 얘기도 있는데
예전에 현대차 소나타 같은 경우도 뭐 플랫폼을 가장 먼저 썼고 이런 점을 봐서는 네. 그쵸. 꼭 기아차만 이런 걸 먼저 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현대차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같은 그룹이지만 가장 경쟁차 중 가장 강력한 경쟁차 중이 산타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산타페도 오는 2분기에 한 5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이건 부분 변경이죠. 네, 부분 페이스리프트인데 비슷한 동력계를 얹고 또 플랫폼을 바꾼다고 해요. 근데 이게 소렌토처럼.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요. 네. 이게 기사를 처음에 쓸 준비할 때 이제 네. 플랫폼이 안 바뀐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개발 쪽에서 말씀을 했던 네네. 거고 나중에 이제 홍보 쪽에서는 플랫폼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면밀히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이 둘의 그러니까 홍보 쪽이랑 엔지니어 쪽에서 보는 플랫폼 변화가 다른 거예요. 서로 네. 얘기하는 플랫폼의 변화가 네. 다르군요. 뭐 어디가 좀 바뀌는데 그거를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건 플랫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3세대 소나타에 적용된 새 플랫폼이 올라가는 건 맞죠? 네,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정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소렌토는 그 다음 저희가 한 다다음 주쯤에 다시 네.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김성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여기 파나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3차 공판이 있었고 이제 구형을 받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선고 공판이 이제 다음 주쯤에 열리는데 지난 10일이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또 제가 직접 가서 다 확인도 해보고 또 취재 열기도 뜨거웠거든요. 네. 사람 많았나요? 정말 많았습니다. 꽉 찼나요? 네, 꽉 찼습니다. 네, 참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검찰은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 소카 이재용 그리고 모 회사죠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각 2천만 원의 벌금형도 추가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혐의가 사실 최대 징역 2년, 이 벌금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던데 이 정도면 정말 중형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맞습니다. 검찰로서는 그래도 나름 신중을 기해서 구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검찰은 그 기조를 유지를 한 거잖아요. 타다는 불법이다. 이렇게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떠오른 좀 쟁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앞서 1심과 2심과 다르게 이번 결심 공판에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검찰 측은 타다 이용자의 의사가 임차한 렌터카가 아닌 이건 택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영업 형태가 콜택시와 매우 유사하다 라는 점을 들여서 이 혐의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렌터카에 대리기사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하고 거죠. 그냥 네. 택시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네는 지금 택시 영업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타다 측은 이 벅시라는 아주 좀 새롭게 등장을 했죠. 이 벅시라는 이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유권 해석,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벅시 걸 가져온 거예요? 타다 걸 가져와야지. 그쵸. 근데 이제 이 벅시라는 게 2016년, 그러니까 타다가 나오기 전 한 2년 전에 먼저 서비스를 한 상품이에요. 근데 되게 유사합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이 렌터카 관련해서 기존 타다의 서비스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2017년 한 가을쯤에 국토부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죠. 네. 벅시가 먼저 나왔어요? 맞습니다. 타다보다? 그리고 네. 나서 그러니까 국토부가 벅시에게 운영 사업을 허가해 줬으니까 이걸 보고 타다가 나왔던 거네요. 네, 그 변호인 측은 앞서 벅시가 먼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없었다. 심지어 국토부에서 하라고 했다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게 새로운 추가적인 이번 결심 공판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근데 떠오릅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벅시 입장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난 우리는 운영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끌어들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네. 벅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다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벅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바로 검찰이 맞받아 쳤습니다. 벅시는 타다와 완전히 별개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어떤 점에서? 네, 실제로 이 벅시라는 서비스는 타다와 매우 형태는 유사하지만
가는 형태가 공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콜밴 같은 개념인 거죠. 네. 타다는 우리가 바로 택시처럼 부를 수 있지만 네. 5분 내로 부를 수 있는데 얘는 미리 몇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벅시는. 네. 그리고 실제 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본 결과 카니발이 아니라 진짜 스타렉스나 솔라티 같은 캐리어를 대형 캐리어를 움직이면서 짐을 넣을 수 있고. 아주 많은 인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승합 차들로만 배차가 되어 있고요. 실제 공항만 움직이기 때문에 벅시 입장에서는 우리랑은 너무 좀 다르다. 이걸 택시로 다르네요. 보진 않지 않느냐라고. 택시는 이제 시내에서 움직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도 실질적인 운영 형태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 타다는 택시랑 매우 유사하다라고 차이점을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딱 시험을 받았잖아요. 타다하고 소카가 지금 네네, 시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이에요. 지금 타다가 소카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기업으로 우리는 이제 서겠다. 이렇게 약 독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결심 공판이 열린 이틀 뒤에 타다가 전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4월부터 소카에서 분할해 따로 법인을 만든다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모빌리티 플랫폼 전담 기업으로 다시 탄생한다. 뭐 이렇게 아주 좀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황도 지금 상황이고 해석이 그래서인지 되게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네, 일부는 타다가 살 길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깊이 넘어가면 이 소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이 미연에 좀 분쟁을 좀 방지를 하고 지금 워낙 말이 많잖아요. 네. 이런 오해 소지를 사전에 끊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로 이 법원의 선고 공판은 19일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508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게 딱 정말 이 무죄냐, 정말 징역형이냐, 그렇죠. 또 이 택시업계도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1심 결과가 이제 19일 날 나오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네.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LPG 업계가 굉장히 신났어요. 흥이 잔뜩 올랐어요. 지금 LPG 차의 등록 대수가 10년 만에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제 늘었어요. 10년 만에.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예, 올해 그 1월까지 이 LPG차 전국의 등록 대수가 모두 이제 202만 2,900여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12월과 비교해서 이제 약 1,20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사실 이 LPG차 등록 대수가 가장 높았던 때가 2010년 11월이었어요. 그쵸. 예. 그때 인기 많았죠. 그때가 이제 245만 9천여 대 정도였는데 그때가 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이제 9년 2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거니까 네. 좀 사건이죠. 그쵸. LPG 차는 근데 어쨌든 지금 렌터카, 뭐 택시 이런 거 다 포함하고 그쵸. 최근에 이제 규제 풀리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허용된 그것까지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쵸. 일반인들에게 LPG 허용을 하게 되면서 반등이 된 건가요? 이게 결정적이었죠, 당연히. 예, 원래 LPG차는 일반인들이 살 수 없었죠. 장애인이나 뭐 그쵸. 국가유공자, 뭐 택시나 렌터카만 사용하도록 이제 법으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놨었는데 작년 3월이었죠. 이제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LPG 차에 대한 그 규제가 37년 만에 이제 네. 폐지를 한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LPG차 감소세가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 규제 폐지 이후에 그 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 월 평균 그 LPG차 감소 대수가 약 1,600대 수준인데 네. 그 규제 폐지 전에는 이 월 평균 감소 대수가 5,0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그쵸. 거죠. 이게 폐차하시는 분들이 계속 네. 그만큼 있었던 거죠. 5천 그렇죠, 대씩.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상쇄하고 있어요. 다시 팔리는 차들이. 근데 규제 폐지 이후에 실제로 LPG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LPG 차가. 당연하죠.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소나타도 나왔고 네. K5도 나왔는데 그렇죠. 동시에 이제 LPG 모델도 같이 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도 꽤나 있었었고요. 무엇보다 이 국내 유일의 그 LPG SUV죠. 르노 네. 삼성의 이제 QM6가 좀 인기를 끌었는데 QM6는 그 르노 삼성을 거의 이제 혼자 먹여 살리고 네, 있죠. 핵심 차종이죠. QM6 LPG 버전 네. 판매가 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작년 12월에는 이 QM6가 국산 수입 SUV 통틀어서 판매 1위를 하는 그런 기원까지 토했고요. 네. 또 이 외에
또 이제 기아차 봉고 3 LPG 1톤 트럭 같은 경우도 이 정부 보조금 주죠. 네. 이 부분도 이제 판매량이 늘면서 전체적인 LPG 그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아차 카니발도 LPG가 네. 나올 거다 뭐 이런 네, 네, 네. 얘기도 있어요. 저 이제 아무래도 좀 디젤 차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좀 판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LPG가 어느 정도 이제 친환경 이미지를 잘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 무시 못할 부분이죠. 네. 정부가 이제 클린 디젤 정책을 이제 전면 이제 폐기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반 디젤 정서가 네.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단속도 하고 있죠. 뭐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그렇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하고 있고 뭐 작년 12월부터는 이제 서울 4대문 안에서는 5등급차 운행을 제한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디젤 퇴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 디젤차 판매도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동시에 근데 LPG 차는 이제 이 반사이익으로 이제 친환경 차라는 그런 좀 이미지가 좀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요. 좀 유지비도 좀 싸기 때문에 네. LPG 차가 디젤차의 좀 새로운 대안이다 이렇게 좀 부각된 점도 이번에 이제 판매 상승 견인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죠. 네. 근데 LPG 차가 어쨌든 이제 반등세로 올라섰으면 계속 이제 증가하는 일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저 얼마나 계속 더 늘어날까요? 네, 뭐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규제 폐지 이후인 작년 4월부터 그 LPG차 월 평균 판매 대수가 이제 12,000대 수준인데요. 그 규제 폐지 직전인 지난해 1분기 월 평균 판매 대수가 8,200대 수준이었거든요. 네. 거의 50% 네. 정도 이제 증가를 한 거니까. 또 이제 LPG 판매 점유율도 그 규제 폐지 이후에 계속해서 규제 전이 이제 6.8%였는데요. 작년 말에 거의 10%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130만 대 그 총 등록 대수가 늘어날 것이다. 네. 130만 대가 더 늘어날 네, 거다? 네, 네, 네. 10년 뒤에는? 2030년에. 근데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제 다들 흔히 말하기로는 이제 전기차의 원년이 시작되는 그렇죠. 해며 수소차도 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친환경차가 막 늘어야 될 때인데 LPG차가 130대나 더 늘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전기차도 나오고 요새 뭐 하이브리드나 그렇죠. 수소 전기차도 하이브리드도 뭐 이제 나오고. 보급 목표를 이미 정부에서 세워놨고요. 근데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는 전제 조건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료비인데 현재 그 지금 2월 기준으로 그 LPG 요금이 리터당 휘발유와 비교해서 56%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딱 굉장히 절반 싼 정도네요. 예, 절반. 그런데 이 휘발유가 그 LPG보다 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이를 감안을 그렇죠.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면은 휘발유 가격이 100이면은 이제 LPG가 72 72 수준입니다. 정도. 그래도 뭐 그래도 경제성은 싸네요. 30% 예, 예. 정도. 그래서 이 LPG 가격이 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류세가 그렇죠. LPG가 가장 적습니다. 휘발유하고 디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솔린 차 대신에 LPG 차를 많이 구입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세수를 그럼 이제 손해를 보는 LPG 거죠. 세금을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관건인데 정부의 의지가 이제 LPG 판매 증가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이외에 아직까지 LPG 모델이 많지가 않습니다. 뻔한 그렇죠. 차종만 있죠. 뭐 지금 SUV가 없잖아요. SUV가 QM6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SUV 수요는 국내에서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소형차도 LPG 차는 없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좀 소비자들도 좀 선택지가 늘어진다면은 여기에 또 유류세도 계속해서 안정화된다면은 뭐 판매 증가 가능성은 뭐 높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SUV 이게 신차에서 LPG를 얼마나 적용할 거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이제 나올 신차가 올해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현대기아차라던가 국산차 업체들이 LPG를 과연 선택할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둘째 주 하이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